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제3장 두 번째 인간관계가 최고의 경쟁력이다 를 읽겠습니다. 웨스는 자신의 새로운 정신적 스승과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배웅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웨스가 차값을 지불하고 둘은 커피숍을 나왔다. 앤마리는 호텔 로비에서 웨스가 차를 가져올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 동성을 했다. 웨스의 차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자 앤마리가 말했다. 이제 집으로 가시자마자 가족들이 잘한 일을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할 것 같군요. 회사에서도 고래 반응을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하길 바래요. 관리자가 고래 반응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조직에 적용하게 되면 업무 능력이 향상되어 회사와 직원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올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웨스가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물었다. 오늘날 사업을 하는데 기술적인 진보나 서비스 혁신 혹은 가격 정책 같은 것은 큰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그리고 가격 정책이 발명된다 해도 경쟁사에서 순식간에 모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진정으로 경쟁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회사 구성원들 간의 관계인 거죠. 만일 직원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존경하며 당신의 목표를 믿는다면 그들은 당신뿐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키려 할 거예요.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품질, 가격, 마케팅, 운송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을 제공하게 된다면 아무도 당신의 조직이나 회사를 꺾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명심하세요. 경쟁자가 나로부터 모방하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나와 내 직원과의 관계이고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라는 걸. 오늘 아침 강연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내 자신의 반응이 그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누군가에게 무관심할 때조차도 그 사람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고래 반응의 영향과 효과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회사로 돌아가서는 직원들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그들을 동교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앤마리가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난 듯 말했다. 모든 개인들은 각자 서로 다른 이유로 동교화된다는 거예요. 시월드의 조련사들은 먹을 것을 제외하고는 범고래들을 동교화시키는 요소가 범고래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조련사들은 범고래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범고래 각각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관찰한 것이죠. 고래 반응은 동기화를 위한 출발점으로는 좋지만 잘못될 경우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 있답니다. 각 개인마다 무엇이 그들 각각을 동기화시키는지 그리고 그들 각각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내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 동기화 요인을 찾아내는 중요한 방법이겠군요. 웨스가 앤마리에게 동의를 구했다. 중요한 것을 넘어 유일한 방법이죠. 앤마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그들과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그들을 동기화시키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맞아요. 예를 들어 재고관리부서의 관리자라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재고 문제를 잘 처리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네. 장단기적으로 내가 자네의 노력을 보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나? 라고 말이죠. 장단기적이라뇨? 웨스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단기적 보상이란 하루하루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고 장기적 보상이란 일정 기간, 즉 한 달이나 한 분기 혹은 1년 등의 단위로 특정 업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들을 동기화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다고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란 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웨스가 다시 물었다. 어떤 직원이 업무 처리에 협조가 마음이 들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고객과의 관계에서 일을 잘해낸 대가로 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도록 하겠네. 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더 많은 권한과 책임보다는 더 많은 돈을 원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업무의 성과가 높은 직원에게 자네의 일처리 방식은 정말 만족스럽네. 그래서 자네의 월급을 좀 더 올리기로 결정했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재정적으로 아무런 압박감이 없다면 돈보다는 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의 핵심적 규칙은 이건가요? 웨스는 표를 읽듯 다음의 구절을 소리 높여 말했다. 사람들을 동기화시키는 요인을 안다고 자신하지 말라. 사람들마다 동기화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에 대해 쑥스러워지 하지 마세요. 물어봐서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동안 둘은 잠시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가 웨스가 말문을 열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 지적해 주세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계적으로 고래 반응을 사용해봤자 효과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그저 제스처로 잘했네 허브,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게 라고 말한다면 허브는 금세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겠죠. 앤마리가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데이브는 방금 말씀하신 걸 범고래를 통해서 알게 됐죠. 범고래에게 무성의하게 대하면 범고래는 그걸 금방 알아챕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조련사의 손을 통해 그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알아채죠. 범고래는 무성의하다는 걸 알게 되면 함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헤엄쳐 가버리죠. 저희 회사에서는 무성의를 연망을 친다거나 아첨한다고 표현하죠. 정말 사람들은 거짓으로 칭찬하는 걸 단번에 알아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챌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달아나 버리죠. 마치 범고래가 헤엄쳐 가버리듯이 말입니다. 많은 관리자들이 평범을 조장해요. 관리자들이 평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때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뿐이죠. 그제서야 관리자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직원들을 칭찬하거나 격려하지만 별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단지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뿐이니까요. 그들은 상사가 자신을 조정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웨스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사실 그게 바로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뒤통수치기 행동에 익숙한 채로 주변 사람들과 여러 해를 보냈어요. 만일 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제전한 반응으로 바꾼다면 그들이 금방 알아채지 않을까요?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은 이거예요. 앤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전 웨스가 그런 것처럼 다음 구절을 소리 높여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